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오늘, 오늘 네네. LA 님도 그 뭐 바쁜가 봐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근데 오늘 정말, 제목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 예.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정말. 아, 이 특활비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특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특정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최근에 MB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죄목을 만들어서 국민 개들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 참으로 안타깝고 이 법이 죽었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 까자는 거죠. 노무현 때, 이명박 때, 김대중 때 얼마를 썼는지 다 까자. 국민 앞에 다 까자. 객관적으로 도표놓고 까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앞에 정말 깨끗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정말 그 앞에 자유로울 자가 과연 누구인가?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오늘 그 제목을 바라보고 상당히 좀 통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씨 정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30년 전까지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본인들이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야, 정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털었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 자체들이 얼마만큼 놀래고 얼마만큼 자기감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김대중, 불안하겠죠. 노무현 이 두 좌익 정권을 창출했던 이 자들이 정말 국정원 특활비 우리가 지금 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특히 노무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국정조사 때 박상기 법무장관 현 법무장관 앞에 대놓고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특활비 100억을 북한에 줬다는 거에 대해서 밝혀라. 사실이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36억 정말로 이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뇌물죄니 어쩌네 비리니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작 이 잘못된 이 문씨 좌파 정권에 대해서 이 특활비를 까면은 여태까지 선동되었던 국민들이 다 제대로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 까자고, 그래서 아예 부표를 만들어 놓고,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얼만큼의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도표를 갖다 그래프로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특활비 관련 내용 말고, 제가 어저께 좀 드리다가 못한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예, 예. 내용에 이어서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아마 이 특갈비 다 까면 네. 서울구치소에 정축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이 정축해야 되고, 그 들어갈 사람이 예, 다 들어가야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예. 네네. 여러분, JJ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나라를 좀 말아먹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려했던 일들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남북 공동 입장을 통해 한반도 기주를 들고 입장한다는 것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구성에 대해 남북이 합의했다고 하는 정말로 우울한 소식입니다. 남북 실무 협상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흘러나오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당사자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인 세리머리 감독은 주전 뛸 북한 선수 없다. 북한 선수 중 우리 팀 1에서 3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선수는 아무도 없다며 양국 경기력이 비슷해 북한의 우수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된다고 말을 했던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의 말에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강릉 세계선수권에서 북한을 3대0으로 완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리 감독은 아이스하키의 3대0은 축구의 3대0보다 더 큰 실력 차에서 나오는 점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본 북한 선수 중 우리의 4라인보다 다시 말해 후보들보다 나은 선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리머리 감독은 출전 엔트리에 북한 선수를 넣지 않을 경우 북한 선수들이 우리가 들러리냐며
반발할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자는 연일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선수들도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력 강화에 좋은 기회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대표팀의 한수진 선수는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간 올림픽만 바라본 선수들이 노력이 헛되어지는 것 같다. 무척 아쉽다. 단일팀 이야기가 잠잠해지더니 또 나온다. 라는 심경을 지난 10일 메신저를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며칠 전 여자 아이스하키는 메달권이 있는 팀도 아니고 우리 팀은 세계 22위, 북한은 25위라는 말을 했는데 이자의 이런 발언은 마치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너는 어차피 명문대를 갈 실력이 안 되니 수능 과목 중 몇 과목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정신줄을 놓은 자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한 문재인은 가장 먼저 빙상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쇼트트랙 선수들과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날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훨씬 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문재인이 방문은 임종석과 도종환 등이 함께 진천 합수소를 찾았는데요. 이날 모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해달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사탕을 주는, 당근을 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급급했습니다. 이에 대표팀의 신소정 선수는 처음 단일팀 얘기를 듣고는 속이 많이 상했다. 스스로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다는 그런 말을 하였고 몇몇 국가대표 선수들은 단일팀이 성사된 것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건 바로 우리다. 어떻게 정부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팀을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4년을 함께 온 팀이라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문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만을 바라보고 일부 선수는 귀화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수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문 씨와 이들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 사족을 못 쓸까요? 특히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훈련에 집중해온 자국민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스위스, 일본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은 북한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마식령 스키장, 김정은 돼지 새끼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그 스키장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합동으로 연습을 한다는 보도가 써져 나오자 국가대표 선수가 연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스키협회 선수 연습하러 간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국가대표도 아닌 선수들이 왜 평창에서 200km의 거리나 떨어져 있는 마식령으로 스키 연습을 하러 가느냐는 얘기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온 세계가 대북 경제 압박과 제재로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이 형편이 없고 국내 스키장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굳이 마식령까지 가서 남북이 연습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문씨 정권이 북한 김정은 띄우기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 등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의 전술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문씨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화합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 김정은 선전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평화올림픽이 되길 원한다면 문씨는 지금 당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최순실을 비롯한 정유라 부정입학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던 이화여대 교수들, 그리고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죄목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모두 석방해야 하고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을 당장에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는 대한민국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체육 특기자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모두에게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대회 4강에만 들어가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그것도 거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문시 정권 사법부는 이런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엄마가 최순실이라는 이유로 그의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상벌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농구팀의 감독들, 과거 여성 팬들을 몰고 다녔던 유명 스타 선수들이 거의가 초등학교 때부터 늦게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학업과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씨름 선수 강호동은 TV 공공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수업을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 축구, 양궁, 배구 등 모든 선수들의 과거 학적부를 모두 조사해서 정유라와 같은 법적 자체를 들이댄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운동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협회 말을 빌려준 죄목으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묵시적 청탁이란 죄명으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포츠는 결코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잘 사는 나라들의 겨울체육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는 총 32개국입니다. 메달은 경제력이 거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육상도, 승마도, 하키도, 축구도 모든 선수들이 장비에 따라 기록이 단축되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도 당시 스폰서 업체인 코롱에서 황영조 선수를 위해 수억 대의 스파이크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계 스포츠 종목 가운데 봅슬레이 썰매는 무려 가격이 2억 원에 달합니다. 봅슬레이 날 가격만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얼음바닥에 동그란 모양의 돌을 굴려 원에 근접시키는 컬링스톤 한 세트는 3,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스켈레톤 썰매는 2천만 원, 루지 썰매는 1,000만 원, 스노우보드는 100만 원인데 보통 선수들이 선수당 5개에서 6개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트는 300만 원. 이렇듯 선수들 개개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동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 전지훈련과 그에 맞는 식이요법 등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기업이 국가 경쟁력, 즉 국격을 높이고 해외에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지원을 하게끔 하여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했다고 하여 모조리 감옥에 보내고 이제 정작 자기들이 선수촌을 찾아가 필요한 것은 다 해주겠다며 사탕발림을 하는 이런 자들, 기업들에게 평창올림픽 티켓을 사달라고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적대, 자기 모순의 적대, 내로남불의 모순 덩어리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삼성의 임원들 그리고 모든 관련 공직자들을 당장에 석방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이어 문씨의 정권 최저임금 인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기업 매출 감소와 추가 인건비 예상액이 연간 46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독일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버그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대응 보고회에서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과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등을 가정한 경우에 연간 46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의 예상액 등 465조 원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 1년 매출의 2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7년 12월 현재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로 실업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9.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사분기가 지나면 실업률 통계는 분명히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의 이런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씨 정권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일자리 현황표를 만들어 놓고 생쇼를 하며 국민 대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을 죽이는 행위를 문재인이 직접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수출 주력 업종 및 기업들의 경제 지표는 당분간 악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과 수출 기업에 편중된 우리 경제는 언제나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영업 서비스 업종이 내리막길을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고 이런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이 무시 정권은 이제 그 끝을 우리들이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이 정권이 제정신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4%대이고 일본은 2%대라고 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노동력이고 생산의 인구이고 소비 인구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도 모르는 문실당의 하루하루가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실당은 정말로 모두가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중환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무지막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제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권 특갈비 다 까고 다 펼쳐보자는 얘기,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국병, 편중된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어났던 부정부패, 비리, 청와대에서 직접 돈을 상납받는 그런 행위들, 아직도 그것의 실체를 형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런 모든 적폐들을 우리 우파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력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력이 커져야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밝힐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서울역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망하지 않았고 우리 보수 우파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보수 우파로 인하여 우리 애국 국민들로 인하여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구명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애국당으로 결집하고 조은희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 우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는 놀라운 실화를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